안녕하세요. 저는 에어리 커피의 공동 운영을 맡고 있는 임정환 바리스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번 셀렉션 중에 하나인 에티오피아 코코세 내추럴을 따뜻하게 내려볼 텐데요. 따뜻한 레시피는 오늘 디바이스를 디셈버 드리퍼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든 레시피는 사실 따뜻한 거 아이스 같거든요. 그래서 저울에 15g을 계량해 주시면 돼요. 근데 넉넉하게 한 16g쯤 계량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희는 항상 루틴이 이렇게 넓은 곳에 펼쳐서 균일한지 못생긴 게 있진 않은지 한 번씩 확인하거든요. 이 다음에 체크를 해서 조금 골라내 주시고 싶은 것들은 골라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라인딩을 마칠 준비가 됩니다. 그라인딩은 저희는 이제 매장에 EK 그라인더가 있어서 이거를 사용하지만 집에서 사용하실 때는 보통 코만단테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코만단테는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 따뜻한 거는 한 27에서 30 정도 사용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취향에 맞춰서 한 번씩 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그라인딩 기준은 따뜻한 것 기준으로는 저희가 측정했을 때 1150 마이크로미터가 나왔고요. 아이스는 1050 마이크로미터가 나왔습니다. 이쪽에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사용해 보시면은 저희 매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커피 경험에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라인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라인딩이 끝났으면은 처음에 16g을 계량했으니까 다시 스푼이랑 이렇게 가지고 와서 15g을 최대한 정확히 맞춰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필터는 저희 디셈버 그냥 순정 필터 사용하고 있고요. 왜 이 순정 필터를 쓰냐면은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물 온도는 92에서 94도 사이로 추출하시면 되는데, 사실 부산물을 똑같이 흉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물을 테스트해봤는데 아이시스 8.0 청주 미원에서 나온 물이 제일 향미 표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추천드리고 싶어요. 커피를 추출하기 전에는 필터를 충분히 적셔주시고,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디셈버 세라믹 드리퍼다 보니까 세라믹을 어느 정도는 데워놓고 시작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방법인 것 같아요. 드리퍼를 이제 서버 위에 올리고 0점을 맞춰주고요. 저희 레시피는 사실 정말 간단합니다. 왜 이렇게 간단하냐면은 저희 매장의 커피를 집에서도 드실 때 가장 편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레시피 테스트를 굉장히 여러 번 해봤거든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지금 만들어 놓은 레시피가 저희가 표현하고 싶은 그런 향미들이랑 가장 가까웠습니다. 그럼 바로 추출을 해볼게요. 맨 처음에 시작과 동시에 초시계 버튼을 누르고 65g을 부어줄 거예요. 이 다음 30초 간격으로 65g씩 3번 더 부어줄 겁니다. 15g의 커피를 사용했고 총 260g의 물이 들어가는데, 커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추출 시간은 워시드의 경우에는 3분에서 4분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내추럴은 2분 30초부터 3분 30초까지 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자세한 레시피는 저희 카드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커피마다 커피에 대한 소개와 레시피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조금 까먹으시더라도 커피를 추출하기 전에는 그 카드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간단해요. 65g씩 4번 부어주면 되는데, 이거를 정말 천천히 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저는 지금 초당 한 10ml 정도의 물을 부어주고 있거든요. 지금 1분 30초에 마지막 부어를 해서 1분 38초에 끝이 났고요. 이제 기다려주면 됩니다. 모든 커피가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되면은 저희 커피, 따뜻한 커피 추출은 모두 끝이 나는데,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가장 간단한데 가장 맛있어서 이 레시피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물론 이제 디셈버 드리퍼에 적용이 된다는
점은 있지만 제가 다른 플랫 바텀 드리퍼들을 많이 테스트해 봤었을 때는 웬만하면은 이 동일한 레시피가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았어요. 슬로우 드리퍼라든지 아니면은 에이프릴 드리퍼도 어느 정도 이 레시피가 같이 통용되는 것 같았고, 하리오를 쓰시게 될 경우에는 추출 시간이 이것보다 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살짝만 분쇄도를 가늘게 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커피가 완전히 똑같이 표현되지는 않겠지만 평소에 하리오를 드신다면은 만족스럽게 드실 수 있는 한 잔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추출을 하기 전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저희가 로스팅 프로파일이 되게 라이트한 편이거든요. 천천히 열을 주는 프로파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향미가 올라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특히 이 코코세 같은 경우에도 로스팅 된 지 지금 한 5일 정도 됐거든요. 만족할 만큼 안 올라왔어요. 제가 이 커피를 계속 테스트를 해보니까 한 2주는 지나야 정말 맛있게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원두별로 디게싱 일자를 홈페이지에 넣어 놓을 거거든요. 디게싱 일자를 보시고 그쪽에 좀 최대한 맞춰서 드셔보시면 가장 만족스러운 한 잔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커피 추출이 다 돼서 드리퍼를 빼줄 거고요. 드리퍼를 빼준 다음에 저희가 항상 하는 의식이 있는데, 저희는 바 스푼을 사용하지만 일반 스푼을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위아래를 한번 전체적으로 섞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균일한 컵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커피를 즐겨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저희 아이스 레시피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커피는 저희 스페셜 라인업에 있는 파나마 라마스투스 패밀리가 운영하고 있는 엘리다 농장의 또레라 BRD 워시드입니다. 얘는 이제 다크룸에서 건조한 커피예요. 제가 실제로 파나마 갔었을 때 이 농장의 다크룸을 방문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안쪽에 밀폐된 박스 같은 게 들어가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천천히 건조시키는 커피였었거든요. 윌포드라는 농장주랑 4세션을 했어요. 4세션의 커핑에서 유독 마음에 들었던 커피가 이번에 스페셜 싱글 라인업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두 개 다 또레라십니다. 하나가 이 BRD 워시드고요. 하나는 또레 워시드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따뜻한 것과 동일하게 15g을 계량해 줄 건데, 이번에도 조금 골라내기 위해서 16g을 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이렇게 펼쳐서 혹시나 조금 다른 색이 있지 않은지 혹은 좀 깨진 원두가 있지 않은지 한 번씩 더 확인해 주시면 좋아요. 저희도 매장에서 매번 동일하게 하고 있는 루틴이기도 해요. 이렇게 다 골라냈으면 바로 그라인딩 해주시면 됩니다. 그라인딩 사이즈는 이제 EK43 기준으로 13.5 정도에 해주시면 돼요. 이게 1050 마이크로미터 정도?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만단테를 사용하실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24에서 25 정도가 가장 이 커피랑 좀 잘 맞았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하리오를 사용하시는 분이면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얇게 가지고 가시는 게 더 좋은 커피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꼭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디게싱 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분쇄를 바로 해보겠습니다. 분쇄된 커피는 꼭 다시 한번 저울로 계량을 해서 정확한 중량을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아이스를 추출하기 전에 레시피에도 들어가 있지만 얼음을 이렇게 좀 서버 같은 데다가 담아서 또 얼려놔요, 냉동실에. 이거는 60g이고요. 60g의 얼음이 이 차가운 스텐 서버에 이렇게 얼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꺼내서 추출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 뜨거운 커피가 닿으면은 얼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하거든요. 저희의 레시피의 끝은 이 얼음을 녹이는 것까지가 끝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뜨거운 액체가 차가운 그 얼음이 들어가 있는 잔에 들어가게 되면은 얼음이 너무 빨리 녹아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농도도 원했었던 농도가 안 나올 때가 있고, 또 맛에 대한 경험도 일정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스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스 커피 레시피를 잡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온도 유지를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서 만들게 된 레시피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물 푸어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92에서 94도 정도 되는 물을 사용할 거고요. 오늘은 저는 93도의 물을 사용할게요. 따뜻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아이스 커피 레시피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따뜻한 거를 30초 간격으로 65g씩 부으셨으면 아이스는 45g씩 4번
총 180g의 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시작해 볼게요. 저희가 이번에 엘리다 농장의 또레랏을 2개 소개시켜 드리잖아요. 근데 저는 이 2가지를 가능하다면 모두 경험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 게 2세션이 달랐거든요. 첫 번째 세션과 두 번째 세션에 이 또레 커피들이 있었는데 2번 다 제가 그 커피를 최고라고 꼽았었어요. 윌포드한테 똑같은 또레 커피인데 왜 달라? 라고 물어보니까 그쪽에는 좀 재밌는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 2가지 커피는 모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수확된 커피예요. 똑같은 체리 무더기를 DRD 워시드인 절반은 점심 먹기 전에 이제 커피 과육을 제거하고 점액질을 씻은 다음에 건조대 위로 바로 올렸고요. 그리고 또레 워시드라고 나와 있는 랏은 일부러 저녁 6시쯤 펄핑을 진행을 하고 점액질을 제거한 다음에 건조대 위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차이가 생각보다 좀 재밌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확실히 제 커핑 노트에서는 그 후에 펄핑 됐었던 커피에서 조금 더 핑크색의 컬러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희 라벨을 보시면은 일반 또레 워시드는 조금 더 핑크 컬러를 많이 띠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을 텐데 그게 제가 경험했었던 그런 향미들을 조금 색으로 표현해 달라고 저희 해리 대표님한테 따로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동안 지금 커피 푸어링이 다 완료가 되었는데 아이스 커피 같은 경우에도 따뜻한 거는 이제 디게싱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해요. 달라지기는 하는데 이것도 뭐 2분 30초부터 3분 30초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수 있을 거고 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빨리 나오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2분 15초 이때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대신 이 물이 다 내려가야 됩니다. 다 내려가지 않고 빼면은 농도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물이 꼭 다 내려가는 거를 보고 드리퍼를 빼주시면 돼요. 사실 이 커피도 제가 한 달쯤 있다가 추출하려고 로스팅을 해놓은 커피인데 이제 오늘 레시피를 소개해드려야 돼서 미리 추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플로럴한 게 좀 잘 올라오는 것 같아요. 월픽 블렌드에서도 플로라 자스민이라는 이름으로 워시드 게이샤 블렌드가 소개가 되지만 저희는 진짜 정말로 워시드 게이샤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꼭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추출이 다 됐는데 안에 보면은 얼음이 조금씩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녹이는 것까지가 저희 모든 레시피의 끝입니다. 꼭 바스톤으로 저으실 필요는 없고 집에 있는 숟가락으로 저어서 얼음을 다 녹여주시면 돼요. 얼음이 다 녹았고요. 제가 잔을 가지고 올게요. 저희 얼음은 큰 걸로 한 5알 정도 넣고 있는데 잔은 좋아하시는 잔 꺼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저희도 매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얼음을 약간 흔들어서 모든 액체가 비슷한 온도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다음에 이 위에 거품이 조금씩 생길 텐데 이 거품을 숟가락으로 조금 걷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이게 거품만 들어갈 때랑 액체부터 들어올 때가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저희 아이스 커피 레시피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다크 블렌드를 이용한 에스프레소 추출을 한번 같이 해볼 건데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좋은 에스프레소를 뽑기 위해서는 에스프레소의 청결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장 많이 하는 게 포터필터 내부까지 깨끗하게 닦여 있는지 한 번씩 봐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만약에 안 닦여 있다면은 바스켓 이렇게 한번 열어보셔서 닦아주시면 좋고요. 솔 같은 거 이용해서 한 번씩 씻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커피가 이제 추출되는 바스켓 필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얘도 꼭 약품으로 세척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세팅은 VST 18g짜리 바스켓을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 다크 블렌드를 여기에 바스켓 사이즈의 동일한 양인 18g을 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천하는 다크 블렌드에서의 추출 시간은 총 한 20초에서 21초 내외 정도예요. 18g을 담아서 디스트리뷰터로 한번 싹 잘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템핑을 해주면 되는데 템핑은 수평을 잘 맞춰서 이제
가볍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되게 균일하게 커피 파우더가 바스켓 내부에 분포하게 되거든요. 바스켓 옆에 한 번씩 잘 털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필터를 추출할 때나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나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저울로 몇 g의 커피를 추출하는지 정확하게 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g의 커피를 담았잖아요. 18g의 커피를 40g 추출할 거예요. 추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출할 때 저희는 이제 낙차 때문에 살짝 이렇게 컵을 올려줘요. 만약에 낙차가 없는 에스프레소 머신이다 그러면은 굳이 컵을 올리실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컵을 올리면은 크레마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나와요. 총 지금 41.1g 추출이 됐는데 이 정도 오차범위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울을 잘 치워주고 에스프레소를 보면은 저희의 환경에서는 사실 크레마가 엄청 잘 나오는 편은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저희 에스프레소 머신은 유속이 조금 느려요. 조금 느리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크레마 컬러가 이렇게 나오지만 아마 집에서 드실 때나 아니면은 상업용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드실 때는 이것보다는 크레마가 더 진하고 두껍게 잘 나올 거예요. 이 커피 냄새를 딱 맡아보시면은 처음에 느껴지는 인상 자체가 되게 다크 초콜릿? 약간 캐러멜 같은 느낌 많이 받으실 거예요. 먹었을 때도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이게 얼마나 밸런스 있는 지거든요. 얘는 다크 로스팅된 커피예요. 그래서 당연히 쓴맛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쓴맛이랑 이 쓴맛을 뒷받침해주는 단맛이 탄탄하게 올라오는 그 지점을 찾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저희의 세팅에서는 18g을 도징해서 40g의 커피를 20에서 21초 내외로 추출하셨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커피 같은 경우에는 싱글로도 에스프레소 추출이 가능한데 싱글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실 때 주의하는 거는 저희가 워낙 라이트 로스팅된 커피다 보니까 똑같은 추출비를 이용하게 되면은 조금 강한 신맛이 올라올 수도 있고 원활하게 추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더 잘 맛있게 드시기 위해서는 추출 비율을 좀 높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동일한 바스켓에 동일한 18g을 담는데 이제 추출 비율을 50g까지 추출하는. 그럼 조금 더 많은 물량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커피가 더 잘 추출되고 조금 더 부드러운 질감으로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추출 시간은 20초에서 22초 내외 동일하게 추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저희 에스프레소를 만드실 때는 물량은 160g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시원한 물을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항상 이제 냉장고에 물을 시원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거든요. 아마 테스트 해보시면 다를 거예요. 이게 시원한 물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드는 것과 그냥 정수물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드는 거는 사실 저는 다른 음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시원한 물에 얼음 한 5에서 6알 정도 큰 걸로 넣어주시고 그쪽에다가 잘 추출된 에스프레소를 넣어서 드시면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고 따뜻한 아메리카노는 그것보다 물량을 조금 더 넣어주시는데 사실 이거는 기호에 맞춰서 좀 드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라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스는 160g의 시원한 우유를 넣고 얼음을 5에서 6알 정도 넣으신 다음 잘 추출된 에스프레소를 넣고 저어서 드시면 되고 따뜻한 라떼 역시 우유 비율에 따라서 원하시는 취향이 다르시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200ml 내외로 우유를 좀 넣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부드럽고 초콜릿 같은 라떼를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준비해드린 이 레시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일상생활 속에서 맛있는 커피를 접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저희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맛있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